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네 주식클럽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보면서, 좀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주 초반, 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예상치 하회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서부터 주가가 올라가지는 못했었거든요. 주변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10월 달 초반부터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약간의 좀 경계감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재, 그다음에 이제 주 말로 가면서, 그러니까 주 후반대로 가면서 악재들하고 이제 호재들이 좀 같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폴란드발 지정학적 리스크. 뭐 물론 이게 해프닝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차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깜짝 좀 놀랬던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게 러시아 쪽에서 날라온 미사일이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뭐 대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슈였는데 뭐 다행스럽게 그날 뉴스화가 되자마자 바이든 쪽에서 발빠르게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뭐 러시아 쪽은 아니다라고 해준 상황들이긴 한데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 클리어된 상황들은 좀 아니어가지고 관련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어찌됐든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를 했던 기업들의 실적 부진들도 일단은 좀 한몫을 한 것 같아요. 한몫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관련된 연준위원들의 뭐 매일매일 이슈들, 발언들, 이 수위 자체가 그렇게 시장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는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상당히 좀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 초반대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기보다는 우리 약세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도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강세 쪽으로 좀 돌아가니까 상승하는 그런 이제 그림들.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좀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은 경기 우려에 대한 확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좋았던 건도 있어요. 네,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TSMC 매입 공시가 이루어지면서 TSMC가 상당히 좀 급격하게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주말에 이제 마이크론 감산 발표가 좀 나오면서 호재와 악재가 좀 동시에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면서 요번 주 한 주의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 자체는 그렇게 썩 재밌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썩 재밌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는 속에서 대형주들 시총 상위 쪽으로는 뭐 그렇게 아름답게 좀 진행이 되지 않았었던 그런 모습들이었고 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네옴시티 그쵸? 빈살만의 방안으로 인해서 일단은 뭐 MOU 체결이 좀 이루어지긴 했는데 일단은 뭐 1차적으로 좀 움직였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차익에 조금 시달리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후발로 올라갈 수 있는 또 새롭게 네옴시티와 연결돼 있는 종목군들이 좀 급반등하는 그런 이제 그림들을 좀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뭐 평화협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들이 또 부각이 좀 이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다음 주를 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다음 주를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좀 여진을 좀 남겨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7월 달과 8월 달로 이어지면서 보여줬던 아, 베어마켓 랠리의 성격하고 현재 10월 달과 11월 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이 베어마켓 랠리의 성격은
상당히 조금, 좀 달리 좀 지켜볼 만한 내용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7월달과 8월달에 보여줬던 이러한, 베어마켓 랠리 같은 경우는 CPI가 정점을 찍지 않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작년도 8월 달에 진행이 됐었던 이러한 하락 추세 자체를 돌파시키지 못하고 다시 한번 크러쉬를 맞고 하락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요번 10월 달과 11월 달에 이어지는 이러한 베어마켓 랠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CPI에 대한 정점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지금 올라갔던 부분들 그리고 1년 넘게 진행이 됐었던 장기 하락 추세를 요번에는 거래량을 동반을 해가지고 돌파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끈은 놓고 싶진 않습니다. 끈은 놓고 싶지 않다. 다만 이제 이 상승 자체가 뭐 내년도까지 이어집니다. 내후년도까지 이어집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연말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고 매매를 좀 하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들이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연말 연시에 대한 기본적인 스탠스거든요. 여태 지금 뭐 연준위원들의 이번 주에 발언들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매파적인 흐름들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난 거는 없어요. 네,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라엘 브라이너드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지만 아직 할 일은 많이 남아있다. 뭐 이런 이제 발언도 했고 뭐 정책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누적된 긴축의 효과를 보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과잉 대응과 소극적 대응 사이에서의 뭐 균형을 찾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라파엘 버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둔화 중일 수 있다는 징조가 있지만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기에는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면서 상당히 좀 시장의 가파른 상승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를 좀 많이 주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연말연시에 전체적인 좀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위를 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일정 부분 이제 12월 달에 발표되는 CPI도 연속 2개월 연속 또 둔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 좀 남아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물론 이제 12월 달 CPI 발표하고 나서 연준의 스탠스를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연준의 FMC가 12월 달에 보여줄 수 있는 FMC 전까지는 일단은 뭐 눌림목을 보여주더라도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상승 랠리로 상승의 랠리, 그러니까 랠리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그렇긴 하겠지만 상승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갈 수 있는 기간은 조금 더 좀 남아있지 않았을까,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통상적으로 이제 피크아웃을 보여주고 나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꺾이면서 피크아웃을 보여준 상태에서 단기간 상승하는 기간 자체가 좀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나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여줬던 이러한 시장에 대한 하락, 시장에 대한 조정,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단기간에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되돌림 구간. 그러니까 뭐 건강한 조정이라는 표현을 너무나 좀 흔하게 써서 건강한 조정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보여줬었던 이러한 하락 추세가 그동안에는 저항 라인으로서 정말 시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괴롭게 불편하게 좀 만들었던 지점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에 대한 조정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저항 라인 자체가 지지선으로서에 대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 아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다음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예,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이제 업종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그리고 관련된 매크로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발언 부분들 그리고 연말 연시를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 투자 심리 자체가 어떻게 전환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좀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요번 주 한 주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요번 주 한 주의 조정 자체가 어떤 성격들로 인해서 조정이 좀 나왔었고 좀 쉬어가는 구간들을 좀 만들어줬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가보자라는 의미에서 짧게나마 뭐 전체적인 큰 그림들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주 전략 세우시는데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콘텐츠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좀 종목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종목이 좀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종목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뭔가 이제 저의 생각들을 좀 많이 담겨져 있는 영상들을 어, 좀 녹화를 많이 해서 그리고 방송을 좀 많이 해서 컨텐츠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